캐서린의 삶은 두 번의 결혼과 함께 두 번의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픈 운명을 이 여인이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어떤 여자가 이 헨리 8세 보고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은 자기 형의 부인, 다시 말해서 형수였다는 거죠. 그것도 6살 연상이었습니다. 영국 그러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섬 보이십니까? 이게 그레이트 브리턴 섬입니다. 이 그레이트 브리턴 섬에 3개의 지역이 있죠. 제일 북쪽에 스코틀랜드, 서쪽에 웨일스, 그리고 잉글랜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아일랜드 섬 있죠. 이 아일랜드 북쪽에 보면은 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연합된 나라가 영국이란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국인들 그럴 때는 브리티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국은 독특하게 굉장히 지역색이 강합니다. 잉글랜드인들을 우리가 잉글리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스코틀랜드는요, 스코티시. 그리고 웨일스 사람들은 웰시. 그리고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노슨 아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의 정체성, 서로의 문화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를 제외한 이 남부지 세 나라가 잉글랜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죠. 반 잉글랜드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스님 혹시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영국은 축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런데 대회 경기에서 스코틀랜드 따로, 잉글랜드 따로 참여하는 거 보신 적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영국은 올림픽을 제외한 여타 주요 스포츠에서 이 4지역이 각각 따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웨일스는 누구 편을 들까요? 스코틀랜드 편을 씁니다. 왜냐하면 반 잉글랜드 정서로 이 3지역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알아볼 때는 국기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니언 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십자가 있죠. 성 조지 십자가. 이걸 표식으로 삼은 국기가 잉글랜드 국기입니다. 보통 그 지역의 수성인의 표식을 그 깃발의 표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색 빛으로 보이는 국기이자 스코틀랜드 국기입니다. 성 앤드류 깃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 패트릭스 아일랜드 깃발입니다. 요 3개가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의 유니언 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깃발에서 잭이라는 표현 잘 사용합니까? 유니언 잭입니다. 이 깃발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통합되었을 때거든요. 그때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였던 이 왕이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등극했을 때입니다. 엘자베스 1세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후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잉글랜드의 엘자베스 1세 뒤를 이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친척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잉글랜드의 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국기가 합쳐지면서 유니언 잭, 제임스를 잭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 장미 보신 적 있습니까? 왠지 돌연변이 같은 이 장미 색깔, 빨간 장미하고 흰 장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장미를 튜더 로즈라고 합니다. 튜더 왕가의 문장이죠. 그러면 이 튜더 왕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30여 년간의 장미 전쟁 이후에 이 두 가문이 합쳐집니다. 결혼으로 동맹을 하죠.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이 요크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흰색 장미였습니다. 랭카스트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은 붉은색 장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미가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의 투더 로즈가 된 거고요. 현재 영국 왕실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투더 왕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18년 투더 왕조를 이끈 5명의 왕입니다. 이 튜더 왕가는 유럽 변방이었던 섬나라 영국이 유럽의 중심으로 우뚝 솟게 만들었던 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8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헨리 7세 튜더 왕조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헨리 8세, 헨리 8세의 아들이죠. 에드워드 6세입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남자죠. 이제부터 여자입니다. 메리 1세, 영국 최초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엘자베스 1세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튜더 왕조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라든지 헨리 8세의 치적에 너무나 주목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아니라 이 엘리자베스 치적의
가려진 한 비운의 여성의 삶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튜더 왕가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은 헨리 7세가 있죠. 이 헨리 7세의 아들이 헨리 8세인데 옆에 여인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두 몇 명이죠? 6명입니다. 총 6명의 왕비를 가졌던 그 남편이 헨리 8세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의 첫째 부인이 아라곤의 캐서린이 있거든요. 이 캐서린의 딸이 메리 1세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곤의 캐서린 다음에 헨리 8세의 왕비가 되었던 앤 블린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리고 제인 시모어가 있죠. 이 제인 시모어에서 낳은 자녀가 바로 에드워드 6세가 되겠습니다. 헨리 8세한테는 첫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저는 헨리 8세의 첫째 부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그녀의 딸 메리 1세의 삶에 주목해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 이 아라곤의 캐서린은요, 이름 앞에 아라곤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캐서린의 아버지가 아라곤의 왕이죠. 페르난도 2세입니다. 그리고 이 캐서린의 어머니는 더 유명한 분이죠.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통일 스페인을 열었던 아주 유명한 왕이죠. 부모의 유명세를 톡톡히 받았던 이가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은 이 캐서린이 금수저 집안이었다는 거죠. 빵빵한 친정을 가졌던 왕녀가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의 삶은 두 번의 결혼과 함께 두 번의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픈 운명을 이 여인이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그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린의 첫 번째 남편이죠. 아서 왕자입니다. 이 아서 왕자는 헨리 7세의 장남인데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병사합니다. 캐서린은 미망인이 되어야만 했죠. 그런데 이 캐서린의 집안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의 왕녀였습니다. 당시 시아버지였던 이 헨리 7세는 캐서린이 가지고 왔던 그 지참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캐서린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그 지참금을 다 토해냈어야만 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헨리 7세는 아서 왕자의 동생이었던 왕자 헨리와 결혼을 추진하죠. 그게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또 하나의 비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결혼이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헨리 8세 모습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당시 유럽 최고의 꽃미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헨리 8세의 몸은 어떻습니까? 허리 엄청난 50 몇 인치인가요? 엄청난 이 허리둘레를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만 상상하시는데요. 그 헨리 8세도 10대 시절에는 이렇게 꽃미남이었습니다. 이 꽃미남이었던 헨리 8세가 또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스포츠도 잘했고요. 음악도 뛰어났습니다. 예체능에 아주 능통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냥도 너무 잘했습니다. 요 잘생긴 꽃미남이 사냥터에서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어도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라틴어도 잘했고요. 수많은 외국어를 섭렵했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바로 헨리 8세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 헨리 8세 보고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은 자기 형의 부인, 다시 말해서 형수였다는 거죠. 그것도 6살 연상이었습니다. 캐서린이었죠. 하지만 캐서린도 굉장히 우아하고 침착하게 보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맹세를 했었어야만 됐죠. 당시 교회법으로서는 형수와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아내와는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었죠. 이때 이 캐서린은 헨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합니다. 아서와 결혼했지만 그와 육체적 관계는 없었음을 맹세합니다. 선생님 믿으시겠습니까? 첫날 밤을 치루었는데 첫날 밤을 제대로 치루지 못했다는 거죠. 믿으시겠습니까? 당시 교회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유일한 자녀는 메리밖에 없습니다. 6번을 임신했지만 5번을 유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 메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리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헨리 8세한테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 강박은 아들을 통해서 이 튜더 왕조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6살 연상의 캐서린은 폐경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헨리 8세의 눈에 띄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천일의 앤으로 알려져 있는 엠블린이죠. 이 엠블린은 캐서린의 시녀였습니다. 이 엠블린 집안도 원래는 상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프랑스의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프랑스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궁중 예법을 굉장히 많이 몸에 익히고 있었던 이가 엠블린이었습니다. 젊고 발랄하고 또 외국어에도 능통해 헨리 8세가 어찌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엠블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이혼해야 됩니까? 캐서린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죠. 이 두 사람은 세계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는데요. 헨리 8세가 이 엠블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첫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캐서린이 당연히 응하지 않겠죠. 그래서 헨리 8세가 생각했던 구실, 이혼의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구약성서 레위기 20장 21절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자손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성경의 말씀을 어기고 한 결혼이라 저주받아서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잘못 내려진 특별 허가는 번복되어서 이 결혼은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고 헨리 8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황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한 번 내린 특별 허가는 번복할 수 없다. 이게 당시 로마 교황청의 지침이었습니다. 카톨릭의 법이기도 했지만 당시 이 카톨릭의 중심 국가였던 스페인의 눈치를 굉장히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를 5세였는데요. 이 카를 5세가 바로 아라곤의 캐서린의 조카였습니다. 양대 권력의 눈치를 보았던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어떻게든 이혼을 했어야 됩니다. 헨리 8세한테 정말 헨리 8세의 마음에 쏙 들게 조언을 해주었던 이가 헨리 8세의 수석 장관이죠. 토마스 크로멜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크로멜이 헨리 8세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폐하께서 이혼하시는데 왜 교황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한 거죠, 여러분? 폐하께서 이혼하는데 왜 교황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혼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교황이 아닌 폐하께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십시오. 헨리 8세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침내 수장령을 1534년에 발표합니다. 로마 교황이 아닌 영국의 왕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되는 법령이 수장령입니다. 이때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설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혼이 영국 성공회를 탄생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을 당했던 이 아라곤의 캐서린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헨리 8세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 어떤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변방에 수도원에서 홀로 쓸쓸히 늙고 죽어갔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이 죽고 난 다음에 부검을 했거든요. 그 부검했던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장에 시커멓게 종양이 있었다. 이 캐서린이 살아생전에 쓸쓸한 말년을 보내면서요. 수많은 편지와 공식 문서에 서명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서명을 했냐면 캐서린 더 퀸이라고 했습니다. 늘 그녀는 잉글랜드의 왕비였길 바랬죠. 합법적인 헨리 8세의 유일한 왕비였기를 그녀는 늘 소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엠블린이 헨리 8세의 눈밖에 났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시 복귀를 꿈꾸었던 이가 아라곤의 캐서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라곤의 캐서린은 결국 숨을 거두게 됐는데요. 그녀의 딸 메리 1세도 이 아라곤의 캐서린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 남편이었던 헨리 8세도 그녀의 임종을 보지 않았고 그녀를 찾지 않았죠. 이 아라곤의 캐서린의 죽음이 잉글랜드 국민들한테 알려졌죠. 그때부터 잉글랜드 국민들은 그녀에게 존경과 동정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라곤의 캐서린 때문에 그녀의 딸 메리 1세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훨씬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